go.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분주해서, 그때 저희는 저희도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매주마다 방송을 한 분만 하고, 예, 그랬었는데요. 안 소장은 계속 여러분께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하죠.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 예, 시선을 좀 넓게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한두 달 앞전으로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돌아가 보시자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 세계가 폭락할 때 우리가 계속 매수하자는 제안을 계속 제가 안 소장이 부담 없이 계속 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안 소장 주식 얼마 잘 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주식의 판단에 대한 그런 신념을 믿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주가가 싸도 너무 싸다. 왜냐? 그 공장 부지 땅만 팔아도 주가보다 몇 배 된다. 거기 무슨 공황이고 뭐가 무섭겠냐.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하자고 계속 제안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유로현에서는 별도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다. 안 소장이 십몇 년 동안 주식 해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은 그 정부 기한 내는 다 됐었어요. 예, 우리는 지금 대통령 중임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념을 제가 가진 거예요. 나중에 언제 어떻게 성공할지는 모르겠다만 아마 만약 제가 이 케이스가 성공한다면은 나중에 책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정부 때 보면은 제가 제일 그 후회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님의 생각을 끝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할 때는 신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19세기의 그 주식 대가 중에서 좀 가장 유명한 앙드레 코스탈인가요? 예, 그분의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도 그 책에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예, 좀 잔소리 같지만 좀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분은 독일이 회복한다고 믿었어요. 독일에 그만큼 그렇게 부지런한 신념과 그런 국민성이라든가 그걸 믿었대요. 그때 당시 총리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있었어요. 예. 그분이 그래서 독일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독일은 그때가 폐허였죠. 예. 전쟁 치르는 바람에. 근데 그분이 독일 채권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독일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채권에서 얻은 수익이 160 몇 배라고 나왔었어요. 160 몇 배니까 얼마입니까? 16,000배죠. 16,000%죠. 그때 당시였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어쨌든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께서 안 소장 생각이 동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평소에 계속 말씀드리는 코스닥 시장은 뭐라 할까요?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냥 분위기. 예. 실체는 없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시장이 조성되는 그런 시장의 희망대로, 예, 이제 다 조성된다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간직히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100% 이상 수익 났다면은 막 깜짝 놀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안 소장 그런 신념으로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 저희 지금 100% 가까이 수익 난 종목들이 두루두루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100%지만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여러분께서 주식계에서 성공하시려면 이런 신념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때 3, 4월 달 계속 시장 앞으로 2분기 전망을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에 빠진 회복기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2분기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기는 들어올 텐데, 자, 여기서 더 딛고 상승하느냐는, 그거는 이제 완전 경제 지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괜찮아요. 2분까지는 괜찮은데, 3분기가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분기가 경제 회복 신호를 하기 위해서 안 소장이 계속 뭐라 했습니까? 정부 정책들이 많이 출시된다고 그랬었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 보면은 큰 그림은 이미 나왔어요. 큰 그림은 이미 나왔어요. 자, 경제 이제 산업 쪽으로는 이제 디지털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그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지금 현대차가 수소차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린 뉴딜을 비롯한 이제 친환경 산업을 그러니까 디지털 SOC죠. 예, 친환경 SOC. 그다음에 지금 또 뭐 하나 남북 경협, 예, 남북에 관련해서 SOC. 그러니까 남북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에서 생각하시는데 사실 좀 이렇게 정부 정책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사회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게 돼 있죠. 사회 인프라 투자 들어가면 이제 정부에서 재정을 이제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투입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뭐 도로 건설을 한다니 철도 건설하고 뭐 부동산 정책 이러해서 계속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사회 간접 투자, 사회 SOC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많이 충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명분이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을 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걸 잡느라고 지금 또 부동산 정책 사용하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남북 경협이 가장 좋은 재정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수도 없이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 방향은 한번 가는 것은 계속 가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는데요. 그거 뭐 더 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안 소장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뚜껑 열어가지고 다 보여줘 버리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알게 돼 있을 때는. 어쨌든 그런 정부의 정책의 신념을 가지셔야 여러분께서 나중에 뭐 큰 돈은 못 만지더라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둬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이 작다고 해서 계속 단타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안 소장 말 진짜 믿으세요. 저도 단타를 몇 년을 했었습니다.
돈 만져본 적이 없어요. 단타에서. 그래서 시장을 정확히 읽고 정책이라도 이게 시장에서 큰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돈도 제대로 베팅하면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대중의 그런 하장 아래 있는 그 투자 시선에서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돈의 규모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시장 판단을 얼마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앞으로 미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으로 계속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100점 100패입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산업 쪽으로 지금 그린 뉴딜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 1차적으로는 그게 뭐 언택트 관련 산업들이 뜨고 했었었죠. 그거는 1차적으로 지나가고 그 후로도 이제 뭡니까 언택트 관련해서 의료기기 산업도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주들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나 안 드렸었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남북 경협도 그렇고 그린 뉴딜 보면은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그린 뉴딜을 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주가가 오를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가는 겁니다. 주도 종목을 찾는 것은 그 본인의 노력과 노하우고요. 안 소장은 오늘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이게 잔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관련 종목이 안 소장이 몇 종목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저희도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주식을 이렇게 얼어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리먼 브러스 사태도 이렇게 안 힘들었었어요. 아무튼 어쨌든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시장이 워낙 선택과 집중이 되고 범위가 짧아졌어요. 전체 시장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적 성장주도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는 그런 동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1000개 넘지만은 올라갈 만한 주식 몇십 개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골라내느라고 정신없이 계속 밤새워가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는 통상 한번 투자하면은 몇 달씩 투자해요.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 수익률 끌어올릴 때 힘든 적은 전혀 과거는 이런 적은 진짜 드물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투자 판단 그런 신념으로 시장을 분별을 잘해서 3월달 그때 폭락 나왔을 때 우리가 대거 이제 현금을 만들어서 없는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만들어 가지고 포트를 확 밑에다 다 깔아놨죠. 그러니까 2달 사이 되니까 어쨌든 남들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제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정부 정책 하나 하고 그게 총선에 포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정부 정책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5G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한 것은 그때 과감하게 제가 정책 하나 계속 앞으로 될 거라고 난 계속 강조하면서 크게 밀어붙인 분야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친환경 시장이었습니다. 친환경 시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뉴욕에서는
탈황의 그런 관련한 제도를 환경 규제를 대폭 올렸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더 올려요. 앞으로 3년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전기차 많이 출시한다는 것만 알지 왜서 출시하는 것은 몰라요. 그게 바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래. 탈황 지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런 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그런 차들은 이게 또 우리 정부하고 정치하고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총선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분이 잘 모르실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요. 친환경 관련 정책을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탄소세를 받겠다고. 아무튼 앞으로는요. 이제 친환경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조성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도 그랬었죠. 코로나19가 뭐야? 폐렴이죠. 폐렴은 뭐가 또 연관돼요? 환경하고 규제가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굳이 안 알려줘도 시장이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눈치가 못 채일 때 우리가 열심히 잘 매집해 두어시 갖고 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신다면은 매일마다 눈에 보이는 상가에만 눈 돌린다면은 절대 시장에서 이기는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정부의 정책의 그런 그 태도를 아셔야 돼요. 이 개념이 무엇인지. 그래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요즘에 그린 뉴딜을 하면은 이게 풍력주들이 조금 오르는데 확실히 작년부터요 풍력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좀 어려운 거는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나라 주도 그린 뉴딜 주도는 아닐 겁니다. 다들 뭘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 장차 속에 전기차든 수소차든 다 필요한 그런 친환경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친환경 장치들. 아직 바로 친환경을 바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환경 규제가 높아지면은 친환경 관련 이런 장치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산업들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독과점이 되어 있어요. 절반 이상 시장이 한 그룹에 지금 목매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대기업도 여기에 들어갈지는 아직 그런 소식은 없다만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가 돼요. 앞으로 1, 2년 내에서는. 이거는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단 전 세계에서 지금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거기 지금 코로나에 그런 빠져서 이제 경기가 이제 점차 풀리니까 그게 이제 기대감이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실물 경제가 좋아졌다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코로나 때 완전히 매집해 두었다가 2분기에서는 이게 이제 치고 올라올 때는 이게 좀 거두어 두었다가 3분기는 관망하자 이런 전략을 취했죠. 지금까지는 안 소장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졌어요. 5월 달까지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유 테마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미래 주식시장을 보려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돈의 흐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돈의 흐름,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 기준이 미국 국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또 한 가지 있죠. 디지털 화폐. 안 소장이 계속 얘기했죠. 디지털 화폐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아무튼 한네트 같은 경우는요. 네, 디지털 화폐의 그 이제 지난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게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융 체제를 완전 뒤바뀌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큰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나오는 건 아는데 언제 나오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니 모르기 때문에 평시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나오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신념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주식은 계속 들고 가는 것도 계속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손에 쥐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단기 10%, 20%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100% 먹으면 절대 못 먹습니다. 올라가다 팔고 싶어서 이 마음이 조바조바 해가지고 계속 팔려고 한단 말이죠. 이 주가가 내면에 끝까지 어디 갈 시장의 큰 흐름을 보지는 않고 수익률만 목매어 있단 말이죠. 30% 오르면 막 전 세상에서 막 전 재산을 막 다 가져간 것 같아. 그런 마음 상태로서는 주식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작은 돈이라도 마음을 크게 쓰고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계속 남보다 빨리 보고 멀리 보고 오래 보고 크게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 한번 성공하도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밖에 주식 전문가를 호칭하면서 매일마다 주가 차트와 뭐 저항 매물 뭐 저점계 뭐 매도 막 매일마다 그거는 시장 형태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주도 산업이 없어요. 그냥 정부 정책에 그런 재정 정책에 밀려가는 힘이 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그런 그 시장의 방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그림은 뭐겠어요?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의 제일 밑바닥에 큰 그림, 정부에서 제일 무슨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5G예요, 5G. 이거는 큰 그림이고, 그 다음 거기 밑에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언택트 산업이라든가, 의료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지난 5월 2일에 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법을. 언제 국회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찍 준비했죠, 뭐. 그거 말할 거 있나요? 삼성에는 뭐 하고 있어? 시스템 반도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은 개념주예요, 개념주. 그러니까 그 가격이 떨어지더라면, 뭐 떨어졌네. 좀 더 사주고, 또 떨어졌네. 더 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가격 격차를 먹겠다 하시는 주식 투자 생각을 가지면 그런 거 투자 못 하죠. 못 합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먼저 유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극동 유화하고 중앙 에너비스 어느 거 했나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가 어느 종목 어떻게 미리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장의 핵심에 놓여 있고 언제도 이 테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뽑아내 가지고 포트에 하나하나씩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한 테마에 종목을 두세 개씩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대단한 투자에 대한 잘못 생각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테마에 어떤 확실한 종목이 계속 기회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투자 추천해주는 종목들마다 분야별다 한두 개씩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라고. 국제 유가 하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은 뭐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테마가 발생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테마가 발생하나 안 하나 그거는 좀 약간 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미리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업 자체 펀더멘탈 아주 우량하기 때문에 그 저항,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그 때리 맞으면 할 물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가능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단순히 유가가 오른다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 상태가 우리가 투자하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든 언택트이든 뭐 저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린 뉴델이든 다 똑같아요. 잠재적 리스크를 잘 봐줄 줄 아세요. 거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물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잠재적 물량.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더라도 기관들하고 신용이 막 들어오면은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게 뭡니까? 잉네트 같은 경우에 기업이 아주 우량합니다. 우리도 공략하고 있었어요. 주가가 오르면서 신용이 무지막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되겠구나. 왜? 다들 아기 때문에 신용이 무지막지로 들어와요. 그래서 난 폐기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다른 거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신용이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때로는 신용으로 주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뭐 100% 얘기는 할 수 없겠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택트도 좋고 자율주행도 좋고 뭐니까 디지털 화폐도 좋고 한 종목에 세 가지 테마 다 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잘 찾아보면은 그런 거는 나이스죠. 이거로 안 가면 저거로 가고 저거로 안 가면 이거로 가고 뭐 세 중에 어느 거 하나 가겠죠.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테마를 할 때는 이왕이면 한 종목에 테마가 많이 붙어 있는 종목일수록 더욱 좋아요.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세력들의 선택권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가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테마 종목을 할 때는 진짜 부지런하셔야 돼요. 종목을 꼼꼼히 잘 체크해갖고 물량도 잘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오는 시기에 어떻게 투자하는 이렇게 꼼꼼히 하더라도 조정장에서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그분들은 뭐 얼마나 더 힘들까 그거는 뭐 상상이 가죠. 주식은 다시 하나 안 소장 한번 더 잔소리 치겠다만 미래가 형성되는 모멘텀을 사야 되는 거예요. 미래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이게 오는 어떤 그런 주가 올라갈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이 아니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에 정부 정책이든 뭐든 미래를 사시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조성되는 거는 눈에 보였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미 늦은 것을 계속 공략하려니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국제 유가를 보면은 잠깐만 국제 유가 한번 보고 갑시다. 저도 오랫동안 며칠 안 보아가지고요. 지금 선물에 7월물이 지금 거래되고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3% 올랐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경기 신호가 나타나서 이제 그 회복기가 들어서니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유 수요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점차 회복되는 것이고, 저는 원래 트럼프가 유가에 상당히 좀 신경 쓸 거라고 저는 봤는데, 아무튼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뭐 이제 30불대 회복됐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네요. 뭐 유가 하나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엇을 얘기해 드렸던가요? 안 소장 추천했던 종목들은 여러분 설명해 드렸던 종목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본인 개별 종목은 제가 상담 받지는 않더라도 이거 영화 검색을 한번 얘기해 드린 바 있었죠. 뭐 아직 큰 변화는 없네요. 그쵸? 주도주는 어디예요, 여러분? 뭐 지난번에 뭐 계속 숨기려고 했었는데 뭐 숨기기는 뭐하고 뭐 동방성기죠. 그렇죠? 우리가요 총선 이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부산 쪽에서 그쪽에서 김포에다가 공항을 이제 동남아 신공항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죠, 당연히. 어차피 부산 쪽에 또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산이 훨씬 규모가 크니까 저는 정치 성향은 없는데 저도 부산 쪽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정치화 세력화를 보면은 부산 쪽에 신공항이 쉽게 끌어안은 일이 아니었었죠. 총리실에서 계속 거론되는 일이었었고, 그래서 총선 전에요. 우리가 계속 매집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200선 눌림목일 때, 뭐 중간중간 조금씩 매집하다가 3달 들어와서 이게 쭉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총선에서 이기는 이야기 소식 듣고 여기서 또 사고 아무튼 계속 매집했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한 2,000원 좌우쯤 될 겁니다. 추가 매집하신 회원 한해서 추가 매집 안 했더라도 대략 한 2,300원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뭐 100% 지금 가까이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모멘텀 붙어가지고 고점 찍을 때 되면은 그러니까 신공은 일단 투자 규모가 커요. 조 단위예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크다는 거죠. 그걸 신념을 갖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단타식을 계속 생각했더라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정책을 잘 알고 신념 있게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번에도 뚜렷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이 영화금속이에요. 뭐 주도 종목보다 많이 가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때 당시 3월 말 이쯤이었었죠. 영화금속은 지금 뭐 한 20% 수익이지만 이거는 한 7, 80% 갔죠. 주도 종목하고 차기 종목의 그런 차이죠. 이 신규 회원 들어올 때 우리가 여기서 2,000원에서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소장이 꼭 행사한다고 할 때 그때 꼭 뭔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항상 그럴 때는 뭐 아무튼 이거는
그냥 기중에 하나 5G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뭐 어느 종목인지는 제가 아직 공개하기가 좀 뭐해서요. 그 다음 또 뭐 어떤 종목 얘기해 드렸었죠, 여러분? 질환지교는 그냥 그렇게 갖고 계세요. 응?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네트를 말씀드렸죠. 언택트 산업에서 그 키오스크가 산업이 부흥할 것이라고요. 근데 뭐 갑자기 거기 나와가지고 디지털 화폐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죠. 주도는 아니다만 그렇죠? 예, 3천 그때 3,000원대였으니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디지털 화폐 출시한 건 아니죠. 그렇죠.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집하신 분이고 만약에 투자 비중이 크지 않더라면은 저는 계속 홀딩하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여기 대충 한 3, 40%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예. 자, 이 맥 종목이죠. 최근에 말씀해드렸던 것은 그 중간에 우리도 이거 조금 많이 했는데 친환경 관련 종목은 제가 실은 우리가 지금 뭐도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 월달이에요? 5월달이죠. 우리 UTG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8월달 출시할 스마트폰. 이제 가을에 가면은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플렉서블 2하고 그러면 그 플립 2가 또 나오죠. 그게 다 UTG 관련 기술을 채택을 합니다. 작년에 삼성에서 더인시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거 하나 있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공항 공항 종목들이 다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 다 패대기 치고 있는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같은 도리죠. UTG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아직 소식 없을 때 사는 거죠. 사두었다가 거기 8월달 경조되면 이제 출시 임박하면은 이 주가가 급수로 가버린단 말이죠. UTG는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삼성의 차기로 제일 밀어붙일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거기 올해가 새로 그 인수한 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갈 확률이 너무나 높죠. 이런 거. 그럼 시스템 반도체 하나 이런 거 같은 거 하나. 그냥 이런 그 종목은 단타하면 안 되죠. 개념주죠, 개념주. 그러니까 4천에서 2천원 꽁거려 빠지도 그럼 2천에서 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개념주 같은 것은.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갖다가 수익률 50%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대단한 잘못하는 거죠. 왜? 삼성이니까. 삼성이 인수한 그 기업의 야내가 9% 지분을 갖고 있어요. 거기 규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하고 연관된 이런 그 핵심 산업들은 계속 주시하셔야 돼요. 급락하면은 살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주를 하나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아직 뭐 큰 흐름 아직 나온 건 없어요. 파수라고. 이게 기업의 기업의 실적은 좀 별로다만 테마 성향이 아주 강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작정하게 5% 10% 해서 뭐 그냥 좀 매수해 뒀다가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뭐 보안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기타 등등등등등 하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세가 만약에 나면 단기간에 좀
간접적으로 양자에 관련 테마도 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작년에 그 의료 분야에서 비식별화 솔루션이라는 것을 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료 분야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근데 뭐니 가장 실제적으로 보안해서 지금 가장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라고 했었죠? 지니언스라고 했죠. 사실은 저희도 사진 않았어요. 눌려 들어오면 살려 계속 보고 있는 와중인데 아무튼 계속 가네요. 이 기업이 근데 지금 가격 내보고 사라면 나는 안 살 겁니다. 좀 높아요. 아무튼 이 종목이 만약에 치고 가버리면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어느 하루 시장에 꽁그러져가지고 이게 확 급락 나오면은 3,500원 아래 뭐 3,500원, 3,000 사이에서는 사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언택트에서도 발전하고 금융권이 확 변화가 들어올 겁니다. 조속히. 그래서 보안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안에 지금 수주하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주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 봐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이거 갖다가 5천에 5,200원 갔네 10% 올랐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니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눌러 들어오면은 폭락하면은 자, 언택트 산업 중에서 제가 디지털 화폐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아무튼 기타 준비는 우리 유로현대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는데 뭐 수익률도 뭐 괜찮고 저는 아직도 수익률도 높긴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관련해서는 여러분 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 몇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 그거 갖다 단단하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 관련해서 뭐 그 서류라든가 그 의료 시설의 그 솔루션을 다 뭐예요? 전자문서죠. 그쵸? 말씀 안 드리도 알죠? 그런 눈치는 있어야 돼요. 주식할 때는. 만약에 앞으로 주식시장에 한 분 그 급락이 나온다면 만약에 앞으로 주식시장에 한번 툭 떨어진다면은 이 종목도 좀 잘 봐주세요. 예? 아시겠죠? 한국정보공학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 2,500원 아래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은 어차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지금 부흥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거기 게임주하고 가구주예요. 그럼 거기 바로 지나가느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 성장하는 그런 추세 보니까 이게 산업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율이 막 급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의 산업의 변화들은 그 눈치 게임이죠. 그럼 언제 사느냐? 뭐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때 사면 안 되겠죠. 뭐 아쉽게도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잘 나왔다만 뭐 이렇게 과거 테마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이 산업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되는 모멘텀이 기반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좀 기대하면서 계속 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제 말이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시장에 또 한번 꺾이는 일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산업에 좀 관심을 한번 가보셔도 좋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 한번 툭 태고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가구주는 말씀 안 드릴게요. 게임주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엔게임.
엔게임이 지난해가요. 참, 여러분 다 아는 게임이죠. 근데 이게 옛날의 엔게임이 아니에요. 옛날 엔게임이 아니에요. 야네가 카카오톡의 그라운드 X 파트너십을 하고 나서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엄청 좋아졌어요. 예. 황고 탈퇴돼 버린 거예요. 기업의 내부 구체적인 정보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업이 그래서 그 펀더멘탈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근데 4,500원 가격 내고 사람은 나는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니까 계속 관심 가지시란 뜻이에요. 가지다가 이게 어느 하루 저점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의 그런 거기 기술적으로 해외 수출의 성공 전략이 성공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잘 관심을 가져 두었다가 들어오면은 좀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가격은 좀 높아요. 지금 건들지 말고 3,000원 이하면은 괜찮아요. 3,000원 좌우라든가 3,500원, 3,200원 사이즈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그 중간에 어떤 이유로서든 이제 게임주가 부각하고 하면은 이런 거는 공략하기가 너무 좋죠. 펀더멘탈에다가 정책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그 산업 성장 주기도 하고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핫게임주는 또 뭐가 기대는 하반기에 시진핑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되면은 이제 중국에 관련 시장이 개척되니까 그때도 테마가 연결고리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이 있긴 하는데, 그럼 지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면 안 되고, 시장에 눌려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 가격적 차원에서 좀 혜택을 갖는 그런, 이렇게 좀 기다려 줄 줄 아는, 게임주는 이거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구주는 아니 됩니다. 재미있는 가우주가 하나 계속 모여가지고 주식이란 거는 부단한 이제 도전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가 주식 어느 쪽으로는 다 확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장 그런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렇게 주식은 돈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이제 시장에 발을 보는 시선이 거기 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가 전망되는 종목을 제가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주식을 잘 하시려면 성격을 좌우할 줄 아셔야 돼요. 차분하게 기다려줄 줄 아셔야 되고 타이밍을 잡아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읽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뭡니까 언택트 산업들이 할 때 OTT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OTT 관련 산업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테마를 구성 안 된 것이 너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컨텐츠 산업들이 실적이 또 치고 올라오죠. 매일마다 집에서 컨텐츠 보니까. 답이 나왔죠. 앞으로 중국 시장이 개척이 되면은 컨텐츠하고 게임주가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타이밍을 계속 조준하고 있죠. 기회를 이제 보고하면서. 저는 지금 조정장이라서 과거 같으면 그냥 사놓고 그냥 둘러오면 계속 매집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시장이 어느 날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서 시장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한번 채택을 하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좋겠어요. 조정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확실한 이런 성장주 테마 다 구비되더라도 주가가 안 가는 경우도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 다들 너무 힘들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지난번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 과거 같았으면 주가 보여서 상가 두 방씩 나왔어야 돼요.
충분합니다. 그 위치에서 물량은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그래도 남을 종목들이에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뭡니까 제지주 같은 것도 시장 전망이 아주 밝고 실제 모멘텀 아주 좋아요. 뭐 하나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가들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축도를 안 가잖아요. 참 이것도 참 귀신이 그냥 기업을 매일마다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뭐 아무튼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치고 반등할 때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고 다른 거를 공략해버렸어요. 아싸리. 예. 너무나 사람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란 거는 그래요 원래.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좀 저는 미신은 믿지는 않지만은 운도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자,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동국 SNC가 지금 주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폭력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린 뉴딜이. 그리고 에코바이오가 이제 가스 이 두 종목이죠. 동국 SNC는 풍력에 관련 이런 사업이 위주로 하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립가스, 이제 친환 그러니까 기타 이게 매립가스 같은 그런 거 추출하는 그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실적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테마성이다면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을 보면 동국 SNC가 더욱 강하죠. 그래서 풍력적으로 물론 풍력이 앞으로 무조건 주도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친환경 대체 에너지 중에서 에코바이오가 아니라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중소기업이 어디냐면요. GNC 에너지예요. S바이오가 아니라. 근데 에코바이오가 일단 급등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나갑시다. 그건 나중에 나타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가 한 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에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이 동사는요, 철강 구조물을 이렇게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 날 때 있잖아요. 지진 관련 주도 테마입니다. 이 철강 구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철강 구조물이 철도하고 풍력에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 일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련 테마가 다 탑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풍력, 그리고 지진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테마는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철강 구조물이 철도에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린 뉴딜 이제 풍력이 계속 좀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주는 모멘텀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좀 종목을 하나 골라서 꼭 투자하겠다면은 자, 삼성 엔텍을 제가 여러분 좀 투자에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크게 물량 부담은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공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집을 하도록 하시갖고, 뭐, 그린 뉴델에 묶이고서 가면은 일찍 가는 것이고, 거기에 많이 묶이지 않더라도 크게 손실 날 염려가 작으니까 나중에 아니면 남북경으로 철도를 가든가, 뭐 지진 일어나 지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강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게 그 토목 인프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가가 지금 상태 보니까 매집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량 체크하는 거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어떤 테마 갈 것인가는 그거는 지금 하루 앞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린 뉴딜이죠. 그래서 그린 뉴딜 쪽으로 본다는 시선에서 여러분께서 미리 좀 매집을 해 두시갖고 만약에 여기서 매집을 했는데 안 갔어. 시장이 폭락해서 여기에 또 쭉 들어와서 그럼 3,000원 이하에서 한 번 더 사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 테마를 다 타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삼성엔텍 기업의 펀더멘탈 아주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신용이 조금 있긴 있어요. 3.3%가 있습니다. 야네가 작년에 주당 수익 270원, 1분기가 40원 나왔어요. 주당 수익 자산 6,000원이고요. 1분기 나쁘섬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율이 5% 나왔어요. 부채가 47%고 유동성 배당 성향이 55%요. 유동성 물량이 75 정도 되고요. 유동성 쪽에서 좀 많긴 하더라도 뭐 기업 지금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엔터도 성깔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 30%는 여러분 좋은 운명에 한번 맡겨 드릴게요. 계속 지속해서 갖고 가셔도 무리 없으니까 일단 지금 그린 뉴델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란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뭐 누가 대선 오늘도 보니까 유승민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던데 내일 같이 따라 공략하면 그 뭐 바보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정부 정책이란 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토론하고 정책 토론하고 출시하고 뭐 하고 또 뭐 하고 이게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정부의 그 관련해서는 하고 있을 때는 정책주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유로현도 아직 공략 안 샀어요. 아직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에어 기기법이 곧 국회에 상정되는데 그거는 핵심 중에 핵심. 그는 유로현들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린 뉴딜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는요. 지금 전자 에러 기기가 수술용 로봇이 지금 시장이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FDI 아니 F 뭐지? 미국에 있잖아요. 보건 거기 계속 공문서가 공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기기의 수술용 로봇 같은 시장을 좀 주목을 해 보시도록 하도록 제가 약간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큐렉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큐렉소가 실제적으로 미국의 FDA를 받고 나서 미국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고 있었다만 이 주가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의 테마가 좋은 종목들이 두루두루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로 부가 참조로 좀 보시라는 거. 이게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도 책퇴이 되고 뭐 산업을 하겠다는 정부 지난번에 언급은 했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법에 나중에 수술용 로봇 같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하면 이게 또 작지 않은
그 파장적인 그런 정책들이 출현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아주 좋은 주도 종목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뭐 아시는 분이라면 좀 참조하시갖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좀 사두시라는 거 좀 권유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30분만 한다는 게 좀 또 너무 오래됐네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원래 매일마다 웹캠으로 하고 하는데, 예, 감기 기운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안 하려다가 지금 한 건데, 아무튼 제가 한번 해야, 여러분께서 제가 좋은 종목 추천해야 다른 이상한 종목 계속 함부로 사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아무튼 안 소장이 하라는 종목은 좀 유심히 좀 잘 보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분할 매집하도록 하고 분산하도록 하고 그러시면은 곰곰이 대응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린 뉴딜에 관련해서 삼성엔텍이라는 기업의 그 주가를 그 기업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일장 건너가서 거기 조정 들어오면 더 매집하면 더 좋겠죠. 단가 불문하고 분할 매집하도록 하고 본인 종목에 뭐 적정하게 하세요. 저희 유로현도 아직 매집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기회 보가면서 같이 공략해 보자고요. 이게 그 철도 테마도 같이 타고 있으니까 분할 매집 들어가시도 무리 없습니다. 물량을 제가 다 체크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언제 어떻게 가냐, 조정 들어오면 더 사도 되냐,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신념을 갖고 좀 투자해 보시라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종목 목매어 있으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바보 같은 투자는 종목에 목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뭐 주식을 지쳐서 못 합니다. 한 10종목, 5종목 있으면은 분산해서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기가 재미있는데 한 종목 있으면 매일마다 그것만 사람이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것은. 그 하루 보고 있으면 남들 1년 보고 하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회원 가입하라고 홍보하도 가입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많이 다들 힘드시니까 안 소장 추천 종목으로 수익 얼마 난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손실만 많이 제한하더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100분의 90 종목은 투자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괜히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지 말고 그러니까 안 소장은 항상 리스크 위주하고 시장에 이렇게 집념도를 많이 보는 그런 분야를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락하도 편하게 사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업을 제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신력 있게 투자하시다 보면은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뭐 그 역시 뭐 좀 회원 가입에 대해서 얘기하시자면은 뭐 핵심 종목 따로 있어요. 전부 다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쩜 보면은 공개 방송에서 오히려 좋은 점을 더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료 회원들은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은 내가 바로바로 수정해 드리는데 밖에 있는 게 일반 회원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욱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작은 종목으로 골라서 군유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뭐 유료 회원이라고 좋은 거 하고 무료 회원이라 해서 뭐 이상한 거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참조하셔서 수익 내시면은 또 좋고 그리고 안 소장이 얘기한 종목들 일단 수익 치고 가잖아요. 다 어느 정도 갑니다. 좀 제발 좀 뭐 10% 20% 먹으려고 주식에 뛰어들고 그러지는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간만에 제가 질문 한번 받고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FDA 맞네요. 안 소장 요즘 계속 시장에 목매이다 보니까 저도 막 이제 몸도 약하고 해서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고요. 안 소장이 가르치는 종목 좀 침착하게 한번 분할 매집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게 유튜브 회원님들은 질문하시려면은 여기 방송에 들어오셔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요. 최영기 회원님은 삼성 SDI 뭐요? 2차 전지가 주도한 거 맞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공략하면 이미 늦은 거죠?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투자하는 거 2차 전지가 기업마 주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에 구성된 원자재를 좀 한번 유념 있게 보시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예.